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네 번째 동형 모의고사 한번 40문제 또 풀어봅니다. 1번 가보죠. 지적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골라주시오. 부정형 문제네. 1번 등록상 오류가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정보야. 이걸 정정을 하고자 할 적에는 어느 쪽 자료? 등기소 쪽 자료에 기초해서 정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필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지금 맞네요. 그죠?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 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 쪽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죠? 즉 호적 등초본이나 제적 등본 따위 등에 의해서 정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번 정도 맞고. 3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재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완료통지서, 필정보,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리하는 게 원칙이니까 3번 정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지적공부 복구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역시 권리정보이기 때문에 등기소 쪽 자료에 기초해서 복구를 해야 돼요. 등기소 쪽 자료 중에서 가장 핵심은 등기부야. 등기부나 없으면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되니까 4번 질문도 맞네요. 그죠? 5번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 장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을 열람해서 조사 확인해야 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는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직권으로 정리를 할 수는 없다. 틀렸네요. 그죠?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뭐라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복합적인 스타일의 문제로서 1번에 틀린 정답 5번. 그 다음에 2번 가보죠.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니까 1번 지금 맞아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넘어간다? 임야대장 쪽에서 토지대장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니까 1번 지금 맞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가봐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재한다는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이 되면 보통은 지목 변경이 다 수반이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토지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토지가 3번이야. 그죠? 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등록 전환은 60일 내에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4번 지금도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이야. 원칙적으로 지번 부여 지역 내에서 인접 토지 본번에 뭘 붙여나가는 것이 부번을 붙여나가는 것이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법이니까 5번 정도 맞아요. 그죠? 따라서 2번에 틀린 정답은 2번이 될 거야.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서 규정된 허용 범위를 어떻게 했대요? 초과 동그라미. 초과한 경우에는 등록 전환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죠? 대장의 면적, 도면의 경계부터 정정을 한 후에 등록 전환할 수 있어요. 그죠?
이 2번 지문은 15회 때도 출제가 됐고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어요. 작년도에 단독 문제로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깡그리 외우고 들어가 주신 게 좋겠네. 다시 한번. 임야 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법령에서 규정된 허용 범위를 어떻게 했대요? 초과한 경우에는 대장의 면적, 도면의 경계부터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 등록 전환할 수 있어요. 등록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2번 지문에 틀린 정답 2번이야. 그 다음 3번 가보죠.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중 잘못된 것은 1번 신규 등록은 60일의 신청 의무 있죠. 그 다음에 2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90일의 말소 신청 의무가 있는데 기산일이 언제다?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90일 이내 말소 신청 의무 있으니까 2번 지금도 맞아요. 3번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분할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1, 2, 3 다 맞네. 그 다음에 4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청구 사안을 회부받은 지방지주구에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할 게 아니고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4번 지명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5번 소관청은 시도지사로부터 축척 변경을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 2, 3, 5번 좀 맞고 3번에 틀린 정답 4번. 그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2번이야. 합병 그래요. 뭐라고요? 합병. 할 필요 없겠지.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5번 가보죠. 그죠? 5번. 지목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고속도로 내에 있는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대다 도로다. 도로야. 그죠? 그러나 국도나 지방도로변에 있는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뭡니까? 대야. 그죠? 대가 됩니다.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도로로서 지목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까지 도로에 대해서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2번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용이롭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뭐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자생 동그라미 이게 만약 왕골 등을 재배했다라면 이건 유지가 될 수 없고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돼야 돼요. 그죠? 여하간 2번 정도 맞고 4번 가봐요. 일반 공중을 위한 위락 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과천 경마장 부지의 주목은 뭐야? 유원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납골 시설물 부지의 주목은 묘지야. 그죠? 묘지.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될 거야. 주유소 및 원유 저장소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가 될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주유소 용지가 돼야 되니까 3번 지명이 틀린 정답이네.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등록상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없는 경우 한 놈만 골라주시오. 1번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를 하고 등기 촉탁을 하였지만 등기소에서 합병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통지를 받은 경우 그래요. 통지를 받은 경우는 대표적인 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야. 그죠? 네, 그래요. 2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도 직권 정정 사유고 3번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도 직권 정정 사유고 그 다음에 5번 지적 공부 작성 재작성 시 잘못 정리가 된 경우도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나 4번 잘 봐야 돼요. 도면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잘못되어서 이를 수정하게 되면 면적의 증가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해야 돼요.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라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6번의 정답 몇 번? 4번이요. 그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가보죠. 다음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신청권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지적 측량을 의뢰받은 수행자는 의뢰인에게 토지 이동 정리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위임이 있다고 하면 지적 측량을 실시한 후에 지적 공부 정리 신청을 토지 소유자에 대행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1번 좀 맞죠. 2번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이, 공용징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판결의 경우에는 승소한 원고가,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2번 질문도 맞네. 3번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자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대위할 수 없나요? 있어요. 그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단 말이지. 3번 질문이 틀렸네요. 4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토지 소유자를 대위해서 지적공부 정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등과 같은 토지개발 사업지역인 지적공부 정리 신청은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없고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이 규정은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이루고 있다 그래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실 게 뭐냐면 토지의 점유자야. 그죠? 토지의 점유자는 대위 신청 권한이 있다 없다? 다시 한번 토지의 점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의 점유자는 대위 신청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토지에 관한 뭐야? 토지에 관한 임차인 그래. 뭐라고요? 임차인. 토지에 관한 지상권자. 그죠? 토지에 관한 지상권자. 토지에 관한 전세권자와 같은 이런 자들은 그 토지에 관한 뭐야? 점유자야. 그죠? 점유자는 대위 신청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요거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요거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 그래서 7번에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 8번 가봅니다. 8번. 도면의 등록사항과 기재 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토지의 소재,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맞아요. 찌끄고 리 동단위까지 행정구역을 기재합니다. 맞네요. 그죠? 리 동단위까지 기재를 합니다. 2번 지목. 전부 명칭을 사용해서 기재를 할 게 아니고 도면에 지목을 등록을 할 때 어떻게 등록한다고 해서 부호로 표기를 합니다. 부호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고 뭘로? 부호로 표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 부호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는 두문자 또는 뭐야? 차문자의 형태로 등록한다는 얘기야. 차문자의 형태로 등록하는 것은 장차 얼마만 갖고 있으면 충분하지? 1,000원만 갖고 있으면 충분할 거야. 그래서 2번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네. 3번 면적은 도면을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면적은 대장 쪽에만 전속적으로 등록되는 사항이야. 4번 고유번호도 대장 쪽에만 전속적으로 등록되고 도면에는 등록이 안 됩니다. 지번 등록이 되겠지. 그죠?
임야도의 토지는 산 123의 1번지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하여간 8번에 틀린 정답 몇 번? 2번. 그죠? 9번 축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관청은 동일 지번부여지역 내 상이한 축척이 병존하여 통일성이 결여가 된 때는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그 1번 옆에다가 통일성 제고 목적 그래요. 뭐라고요? 통일성 제고 목적으로 축척 변경을 실시를 할 수도 있어요. 1번 좀 맞고 2번 소관청은 축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을 경유한 후 최종적으로 누구로부터?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질문도 맞아요. 3번 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공고사항을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작년도 공고해야 할 사항을 물어봤어요. 하여간 3번 질문도 맞고 4번 시행지역 내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공고일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에다가 경계점 표지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 표지를 지상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왜 표시를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그래요. 1, 2, 3, 4번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렸을 거야. 소관청은 시행 기간 중이라도 시행지역 내 지적 공부 종료와 경계 보건 측량을 계속할 수 있다. 틀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적 공부도 정리할 수도 없고 원칙적으로 경계 보건 측량도 실시할 수 없어요. 그죠? 언제까지? 확정 공고일 그래요. 뭐라고요? 확정 공고일까지 딱 스톱을 해놔야 돼요. 확정 공고일까지 그렇지. 멈춰야 될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라고 하니까 9번에 5번 지문도 틀렸어요. 그죠? 10번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내에서 신규 등록해야 할 토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325.551제곱미터가 측정이 됐대요. 소수점의 숫자를 봤더니 0.05제곱미터를 초과했다는 얘기야. 그죠? 초과했으면 어떻게 줘야 돼요? 올려줘서 대장에는 325.6제곱미터로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10번의 정답 몇 번? 4번이야. 끝수 처리 방법이야. 그래요. 11번 가보죠. 지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거기 단군 사당 동그라미 단군 사당 부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할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종교용지야. 뭐라고요? 종교용지가 돼야 돼요. 네, 그래요. 1번 점은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다시 한번 단군 사당 부지의 지목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야. 2번 전이나 답에다가 키 포도나무 밑을 쳐요. 키 포도나무 과수류야. 그죠? 키 포도나무를 식재해서 이용 중인 경우라면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하지 않고 전이나 답으로 하는 이유는 영속성의 원칙 때문입니다. 뭐 그럴듯한데, 그죠? 이건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이 가능합니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뭘로 한다? 과수원으로 하니까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함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우리 지적예기의 입장이야. 2번 점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고속도로 내에 있는 휴게소 부지의 지목은 대다 도로다? 도로가 됩니다. 3번 점은또 틀렸지. 그 다음에 5번 LPG 충전소의 지목은 대가 아니고 뭐가 돼요? 주유소 용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5번 지문 다 틀렸어.
4번 수림, 중림, 암석지, 자갈땅, 바닷가, 물의 땅, 습지, 황무지 등의 지목은 임야로 하니까 4번 지문 하자 없어요. 그죠? 11번에 옳은 정답 몇 번? 4번. 그죠? 12번 가봅니다. 지적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맞네.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신규 등록이란 우리가 매립지 플러스 누락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1번 지금 맞아요. 2번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맞지? 맞아요? 2번 지금 맞아 틀려? 틀렸어. 그죠? 뭐가 하나 빠졌지? 말소 그래. 뭐라고요?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토지 이동이야. 그죠? 됐어요? 2번쯤은 틀렸어요. 그죠? 3번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딱 두 마리밖에 없어. 지적 측량 업자와 동법에서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3번쯤 맞고 4번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밑줄 쳐요. 하지 않고 전산화된 도면 파일 등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에서 또 밑줄 쳐요.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이다, 없는 도면이다. 없는 도면을 연속 지적도 그래요. 그죠? 네, 맞고 5번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 필상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필상하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 정보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 정보를 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서 기록 작성한 것을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하니까 5번 지금도 맞아요. 12번에 틀린 정답 몇 번? 2번. 그죠? 그죠? 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말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야. 13번.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한번 가보죠. 1번. 대지권의 비율. 그 다음에 건물 명칭. 소유권 지분. 3번 4번 건물의 경계, 5번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그죠? 몇 번이 정답이야? 4번 건물의 경계 그래. 경계는 그림 정보로서 도면에 한해서만 등록되는 사항이야. 1, 2, 3, 5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지. 아니, 옳은 지문이 되고 4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14번 가보죠.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할 수 없다. 맞아 틀려?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예외적인 토지야. 1번 지면 틀렸네. 등록 전환할 수 있어요. 3번 소관청의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으로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등기부상으로만 분할된 토지, 그죠? 분할된 토지는 선등록 후등기 원칙에 위배가 되는 무효의 등기야, 그죠? 무효의 등기를 기초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아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효력이 있는 등기를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개념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성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으니까 2번 지금부터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A 필지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B 필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양자의 권리는 양립이 불가능한 권리여서 합병이 불가능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죠? 전세권이란 권리하고 지상권이란 권리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합병이 가능합니다. 3번 질문에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5번 가보죠. 한번 주저앉아서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원상 복구가 불가능해서 토지로서 효용성이 상실하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은 판단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주저앉았을 때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그 토지가 성터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유권은 살아나온다, 살아나오지 않는다, 살아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5번 질문도 틀렸어. 따라서 14번의 옳은 정답은 4번이 됐고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의 반려행위, 그죠? 이른바 이런 걸 보고 거부 처분 그래. 뭐라고요? 거부 처분 거랍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이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따라서 14번의 옳은 정답 몇 번? 4번이야. 그죠? 4번이 옳은 정답이 됩니다. 15번 가보죠. 15번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건축법상의 접도 의무에 위반된 분할 신청은 소관청으로서는 반려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아니, 여러분들 이건 알고 있잖아. 그죠? 여기가 이게 뭐냐면 도로, 통과도로야. 그죠? 통과도로인데 도로에 이렇게 대지 그래. 뭐라고요?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돼? 2m 이상 접해야 되잖아. 이걸 접도 의무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대지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식이야. 갑식이가 이렇게 자르겠다라고 분할 신청을 하면 이 분할 허가를 소관청이 내줄 것 같아, 안 내줄 것 같아? 안 내주겠지. 즉 건축법상의 접도 의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으로서 분할 허가를 내줄 리가 없어요. 그죠? 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반려할 수 있어요. 그죠? 1번 점은 틀렸네. 2번 토지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의 정정일 경우 또 나왔어. 기등기 미등기지를 불문하고 등기 필정보, 등기 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정명서, 등기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서 정정을 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기등기지라고 한다면 이 지문은 맞아. 그죠? 근데 만약에 미등기지 그래. 뭐라고요? 미등기지라고 한다면 등기서 쪽 자료가 없을 거야. 이래서 이럴 적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그래. 뭐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류에 따라서 정정을 해줘야 되니까 2번 질문 틀렸네. 그 다음에 3번 청산금은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가 감소 면적에다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죠? 그래요. 어디가 틀렸어? 더하여 산정하는 게 아니고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 봐. 지번별 그래. 뭐라고요?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은 누가 결정하도록 돼 있어? 소관청이 결정하도록 돼 있지? 아무 생각 없어. 그치? 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결정해? 중립적인 위원회인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 그죠? 이걸 결정을 할 적에 어느 때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는다? 확정 공고일 현재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는 게 아니고 뭐야? 시행 공고일 그래요. 뭐라고요?
시행 공고일 현재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삼아서 이걸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번별 조서에 나타나 있는 증가된 면적, 감소된 면적을 더하여 산정합니까? 곱하여 산정합니까? 곱하면 청산해야 할 돈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죠? 청산해야 될 돈이 나옵니다. 하여튼 청산금은 이렇게 산정한다 그랬어. 그죠? 청산금은 이렇게 산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더하여 산정한다 그러니까 3번 지문도 틀렸어. 4번 소관청은 청산금에 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1월 이내에 축적 변경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그죠? 이건 뭐 앞뒤가 다 틀렸네. 청산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 어디에다가 소관청에다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건 소관청이 제기하는 게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제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4번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틀렸어. 1, 2, 3, 4에 다 틀렸으니까 옳은 정답은 5번이 될 거야. 면적의 증가 감소 없이 위치만 바로잡는 위치 정정. 경계에 부적합이 있는 경우는 소관청은 직접 조사 측량해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관청의 직권의한 정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15번의 정답 몇 번? 5번. 그죠? 5번이 정답이 되죠. 16번 가보죠.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 그죠? 이런 걸 보고 불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이걸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나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읍면동장 밑줄 쳐요. 그죠? 읍면동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기억을 해둬요.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지적 공부 복구 시 토지 표시 사항을 소관청이 시군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를 해야 돼요? 15일 이상 게시를 해야 돼요. 그죠? 많이 게시를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며칠 이상이다? 15일 이상이야. 그죠? 그 다음에 4번 가시적인 공부의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해당 청사 밖으로 해당 지적 공부를 반출할 수 있지. 그죠? 반출할 수 있어요. 4번 지문도 맞고 5번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 운영 책임은 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소관청한테 있어요. 그죠? 5번 지문도 맞대. 그죠? 따라서 1, 3, 4, 5번 지문이 다 맞으니까 2번 지문이 틀렸을 텐데 2번 한번 가봅니다. 시도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및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경험해서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의 신청을 얻어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다. 근데 국장이 아니야. 그죠?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의 신청을 얻어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16번에 2번 지문이 틀렸어요. 그죠? 2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17번 가보죠. 17번.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공유지 연명부에는 토지 고유번호가 등록사항이 아니다. 맞아 틀려? 틀렸지. 고유번호가 등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지 연명부는 도면은 아니고 대장 틀림없다는 얘기야. 하여간 1번 지문 틀려. 2번 토지 대장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변경 원인은 등록되지 않습니까? 이것마저도 등록되지. 그죠? 2번 지문도 틀렸어. 4번 가봐요. 도면에는 토지의 경계는 당연히 등록되지만 면적은 등록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지. 4번 지문 틀렸어요. 5번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모든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자부 시행지역의 빚질에 있는 지적도에 한해서만 등록되는 사항이니까 5번 지문도 틀렸어요. 그래서 1, 2, 4번 지문이 틀렸기 때문에 3번 지문이 옳은 정답이 됐고요. 대지권 등록부에는 토지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지권의 지분 비율, 전유부분이란 건물 명칭, 그죠? 아니니까 건물 명칭, 전유부분이란 건물 필상이 아울러서 등록돼서 독특한 특색을 이루고 있으니까 17번의 옳은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죠? 옳은 정답은 3번. 19번 갑니다. 그죠? 19번. 지적법상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유관청은 신규 등록을 포함해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등기소 쪽 자료를 첨부해서 정리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신규 등록은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시 대장은 존재할지언정 등기소 쪽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 쪽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신규 등록은 제외합니다. 그죠?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을 해서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 공시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신규 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건 18번의 1번 주문은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2, 3, 4번 지문 다 맞겠네. 2번 소관청은 토지 외모가 있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여기에다가 토지 이동서 신청서를 첨부해서 토지 대장 좌측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2번 지문 맞고 3번 소관청은 필요하다면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될 의무도 있고 4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신청 시 수수료는 무료로 합니다. 그죠? 5번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표시상이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면 지적공부 소유자란을 정리할 수는 없고 오히려 등기소에 불부합 통지를 하게 됩니다. 2, 3, 4, 5번 주면 다 맞아요. 그래서 18번에 틀린 정답 몇 번? 1번. 그죠? 19번 갑니다.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놈 한 놈만 골라달라는 얘기야. 그죠? 1, 2, 3, 4, 5번 몇 번? 1번이야. 그죠? 경계나 좌표값의 변화는 왜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니지? 등기부 표제부에는 어디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 소재, 지번, 지목, 면적까지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경계나 좌표값의 변화는 사실 정보의 변화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19번의 정답 몇 번? 1번이야. 그죠? 19번의 정답 1번. 20번 가보죠.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 측량의 용어 정의로서 맞는 얘기네. 그죠? 1번 좀 맞아요. 2번 지적 현황 측량이란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을 말합니다. 맞아요. 그죠? 거기 도면에 등록된 경계 밑을 쳐요. 그죠?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이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라고 살짝 바꿔치기 하면 90%는 걸려들어요. 그죠? 지상 경계다, 도산 경계다, 도산 경계야. 그죠? 잘 좀 이런 데 체크를 해둬야 돼. 하여간 2번 지문도 맞아. 4번 세부 측량 또는 2차 측량이라고도 하죠. 세부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을 작성하거나 등록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경계나 면적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을 말하니까 4번 질문도 맞아요. 5번 지적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위의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라면 소관청으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시 도시사한테 성과 검사를 받아야 돼. 그죠? 5번 질문도 맞아요. 1, 2, 4, 5번 질문 맞으니까 아마 3번이 틀렸을 거야.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시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거 맞아요. 그러나 위치 정정, 경계 정정, 지적 공부 복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3번 질문 맞는 질문이냐 틀린 질문이냐 틀린 질문이지. 그죠? 자,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봤고 그 다음 21번째 등기법 한번 가보죠.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각 합의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그죠? 다시 한번 1번 각 합의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맞아. 왜 맞지? 왜 맞지? 합의에는 지분의 개념은 있어요. 근데 이 지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합의 지분을 보존할 목적으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죠? 뭔 얘기하는지 알지? 그래요. 그 다음 합의자 중 1인에 대한 가압류 등기 촉탁도 할 수 없다. 그죠? 그치? 그래요. 쉽게 말하면 1번은 맞는 지분인데 합의 지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지분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요. 1번 질문 맞아요. 2번 재건축 조합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는 합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기 촉탁이 가능한데 그 이유는 합의 지분이 아니라 합의물 전체에 대한 등기, 밑줄 쳐요. 합의물 전체에 대한 등기는 합의자 전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요. 자, 2번 질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사망한 합의자의 지분은 상속인 앞으로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요. 합의 지분은 특약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아요. 그 상속인은 지분 정산만 받고 빠지는 거야. 그죠? 합의 지분은 특약이 없는 한 상속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다? 되지 않으니까 3번 질문 맞는 질문, 틀린 질문, 틀린 질문이야. 틀린 정답이 되겠네. 4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은 법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데 다만 그 등기 신청 방법이 특수해서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인의 입장에 쓰게 된다는 얘기야.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 법인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총유 등기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다?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공동소유 등기는 공유 등기하고 합의 등기만 존재를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4번 질문도 맞고 5번 공유 지분 위에다가 용익물권 설정할 수는 없지만 담보권 등기나 처분 제한의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죠? 왜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지? 공유지분은 손으로 만져지지 않단 말이야. 만져지지 않으면 사용 수익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익물권 설정 등기는 성질상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5번 질문도 맞아요.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것은 21번의 정답 몇 번? 3번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년 두 문제씩 출제가 돼. 그죠? 앞으로 한 10일 후면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두 문제 출제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1번에 가서 한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공동 소유, 그래. 뭐라고요? 공동 소유에 관한 등기 한 문제 합쳐서 두 문제 출제가 된단 말이야. 요 1번은 토지 수용, 그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상소은 꺼지고 유증, 그래. 그죠?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뭐가 출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죠? 그리고 공동소유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가 떴다 그러면 아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야. 21번 스타일로. 그래요. 됐어요. 22번 가보죠. 환매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환매 특약 등기 신청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는 별개의 신청 정보에 의하여야 하나 동시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번호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맞네. 그죠? 별개의 신청 정보가 뭐야? 별개의 신청 정보란 여기 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따로, 환매 특약 등기 신청 정보 따로따로 제공해 달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 따로, 이 정보 따로 제공해 달라는 얘기야.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등기 원인이 몇 개야? 두 개야. 하나는 환매, 하나는 매매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 정보 따로, 이 정보 따로 제공을 해달라는 얘기지. 1번 질문 맞아요. 2번 환매 특약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후 목적물을 제3자 그 후 목적물을 매각 동그라미, 그죠? 이 매각을 민법에서는 뭐라 그러지? 경매, 그래. 뭐라고요? 경매. 그치? 매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락 그랬단 말이야. 경락 그랬는데 민사집행법에서 뭘로 바꿨어? 매각이라고 용어를 바꿔놨어.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후 목적물을 매각에 의해서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에 선행하는 환매 특약 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매각받은 매수인은 환매 특약 등기에 부담이 있는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2번 질문도 맞네. 그 다음에 4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증, 인감증명도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죠? 필증은 워낙 없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죠? 인감은 왜 제공할 필요가 없지? 또. 여기 봐봐.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은 을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단순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이 기본 계약에다 뭡니까? 환매 특약을 부관 또는 약관의 형식으로 부착을 시켜서 특수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그래서 이걸 등기 원인으로 삼아서 매수인 을 명의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무슨 등기도? 환매 특약 등기도 우리 등기법에서 어떻게 동시에 신청하라고, 그죠?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을 하되 별개의 신청 정보, 그래. 뭐라고요? 별개의 신청 정보, 팔 떨어지네, 그죠?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 그죠? 왜 별개의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이등기 신청 정보 따로, 이등기 신청 정보 따로따로 제공해 달라는 얘기야. 엄밀한 의미에서 봤더니 등기 원인이 한 개야, 몇 개야? 두 개야. 하나는 매매, 하나는 환매 특약이야. 매매 계약에서 나오는 등기가 이등기고 환매 특약에서 나오는 등기가 이등기니까 각각 따로따로 제공해 달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러면 이등기 무슨 등기? 주등기. 이등기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라고 배웠겠지.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떨어진 접수번호가 제100호라고 한다면 환매 특약 등기에 떨어진 접수번호도 제100호 100호가 될 수밖에 없어. 동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동일한 접수번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따라서 양등기는 우열관계에 있는 등기가 아니고 동시에 신청해서 격려된 등기임을 우린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배웠겠지. 그래서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환매권이라는 대사올 수 있는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매도인한테 보류가 되고, 매도인은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를 자기하고 계약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그래. 뭐라고요? 제3자에까지 대해서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는 흔히 대항적 효력, 그래. 뭐라고요? 대항적 효력을 갖고 있는 등기다라고 표현되고 있어. 그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해서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준해서 보면 을이 뭐가 돼요? 뭐가 돼? 플러스. 그죠? 을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 판놈, 매도인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근데 환매 특약 등기를 기준해서 보면 매도인 갑치기는 뭐가 돼?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을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즉 권리 의무자가 180도 뒤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거기 지문 지금 뭐야? 4번을 얘기에다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여기 봐봐요. 4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필증 제출할 필요가 없대.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요등기 신청 시 요등기도 어떻게 돼?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단 말이야. 동시에 신청 단계에서는 얘한테 필증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다는 얘기야. 없는 필증을 어떻게 제공합니까? 이 얘기야. 그죠? 당연하지? 그죠? 당연해요. 그러면 얘 매수인 을씨기는 의무자 맞단 말이야. 그죠? 맞는데 요등기 신청 시 요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라고 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 신청 단계에서는 을씨기는 아직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자의 인감도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죠? 을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다, 명의인이 아니다? 명의인이 아니야. 무슨 등기 신청 시? 동시에 신청 시. 그죠? 동시에 신청 시. 을은 아직은 소유권의 등기 명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자 맞긴 맞는데 이자의 인감, 그래. 뭐라고요? 이자의 인감은 첨부 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1, 2, 4번 맞아요. 5번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얘기할 수가 없고, 5번 당연히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1, 2, 4, 5번쯤에 다 맞았으니까 3번이 틀렸을 거야. 환매권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제3자가 환매권자라서 환매 특약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그래요. 이 환매권은 매도인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 그죠? 됐어요? 그래요. 환매권은 매도인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3번쯤이 틀렸네. 23번 저당권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할까요? 좀 쉬었다 합니다.